오늘은 접이식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 꼭 한 번은 겪을 만한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자전거 소음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생긴 반접이식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신경 써서 만져주시면 어느 정도 소음은 다 해결을 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영상에 보이는 이 모델은 디에고 모델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가성비 좋은 접이식 자전거라고 소개를 드렸던 모델이기도 한데 지금 몇 가지 조금 튜닝을 해서 아직까지 정말 잘 타고 있는 가성비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체인링하고 크랭크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외장 비비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튜닝을 한 상태고, 그리고 10단 42T로 이렇게 튜닝을 했습니다. 드레일러 같은 경우에도 LTU A7 드레일러로 교체를 했고요. 변속기 레버도 교체를 했습니다. 안장 교체를 했고, 이렇게 이너바인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웰고 페달. 처음에 접이식 자전거를 구매를 하셔서 타다 보면 소음이 안 나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조금씩 소음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접이식 자전거에서 가장 많이 소음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핸들 포스트입니다. 디에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접이 방식에 이렇게 높낮이 조절 방식으로 된 바로 이 핸들 포스트가 처음에 장착되어 있던 그런 부품인데, 오른쪽 접이 방식에서 이렇게 보시면 2V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체를 한 핸들 포스트는 1V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높이 부분이 훨씬 더 길고, 그리고 이렇게 교체를 한 1V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결하는 부위가 훨씬 좁습니다. 물리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튀어나오기 때문에 10mm 정도 배관 커팅기로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V 방식의 핸들포스트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관 커팅기 하나 구매해 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10mm 정도 자르시면 딱 맞게 이렇게 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핸들 포스트에서 가장 많은 소음이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조절하는 핸들 포스트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조이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소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 신장에 맞는 그런 핸들포스트를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고정형 타입의 핸들포스트를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미니벨로 타시는 분들 중에서는 안장을 굉장히 낮게 하고, 그리고 핸들을 이렇게 올려서 라이딩을 하시는데, 사실 동네 마실용으로 잠깐 타실 거면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자전거를 오래 타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장 높이하고 핸들 높이하고 같거나 조금 더 핸들 높이가 높거나 그 정도의 피팅 자세가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170 초반인데 290mm짜리 핸들 포스트로 교체를 했습니다. 길이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핸들 포스트 길이를 재는 방법은 이 하단 맞닿는 부위에서 센터 부분까지의 거리가 290mm 정도 되는 핸들 포스트로 저는 교체를 했습니다. 이 정도 길이면 160 후반에서 170 후반까지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들을 다 태워봤는데 170 후반까지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서는 거의 소음이 날 일이 없고, 조절용 핸들 포스트를 위로 쭉 뽑아서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길면 길수록 내구성이 좋지 못하겠죠. 짧으면 짧을수록 더 단단하게 그렇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한 길이의 고정용 핸들 포스트를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닿는 부위에서도 소음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력이 너무 헐겁다거나 장력이 또 너무 세버리면 소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장력을 조절을 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있는 너트를 푼 다음에 볼트를 조여주시면 장력이 강하게 이렇게 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장력을 찾아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이 핸들 포스트의 소음은 완벽하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폴딩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이 경첩 부분에서도 소음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적당한 장력을 찾아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소음이 난다고 하면 이쪽 부분에다가 윤활유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WD를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WD보다는 플루이드 필름을 추천드립니다. WD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또 소음이 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저는 플루이드 필름을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WD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플루이드 필름 이렇게 있는데 크롬올리 프레임이나 스틸 프레임에는 녹방지도 되기 때문에 브롬톤 방청용으로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들 포스트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바로 이쪽 부분하고 이렇게 맞닿는 부위에 검정 테이프를 이렇게 바닥면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것도 역시 소음 잡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바로 이쪽 C부스트 체결하는 이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 소음을 잡으시려면 이 C부스트 심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바깥쪽으로 그리스를 바르신 다음에 이쪽 바깥쪽 이 부분이 되겠죠. 절대 안쪽에 그리스를 바르시면 안 되고 이 바깥쪽 부분에 그리스를 바른 다음에 이렇게 넣고 체결을 해주시면 C부스트 소음 방지를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C부스트 심의 재질을 이렇게 저처럼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을 해주시면 훨씬 소음이 덜하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심을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장하고 이렇게 체결되는 이쪽 부위에서 또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C부스트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잘 나지는 않지만 바로 이렇게 경량 C부스트 제품인데 아마 이 제품 많이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C부스트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으로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볼트 부분을 테프론 테이프로 감아서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속 재질끼리 이렇게 맞닿는 부위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사 머리 부분하고 이렇게 나사 부분에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C부스트 바닥면하고 이 클램프 바로 밑에 부분이 이렇게 만나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분에 검정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장을 체결을 해보시면 절대 이 부위에 소음이 날 일이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꽤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데 C부스트에서는 거의 소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접이식 자전거를 타면서 소음이 났던 부분이 바로 이 페달링을 했을 때의 소음인데 의외로 이 페달 부위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페달링을 할 때마다 소음이 나서 도대체 어디에서 소음이 나는지 몰라서 하나하나 교체를 다 해봤었는데 크랭크도 교체를 해보고 체인링도 교체를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체결되는 체인링 너트도 교체를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페달을 교체를 해서 소음을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외로 페달에서 소음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페달링을 했을 때 소음이 난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페달을 한번 바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손으로 돌렸을 때는 전혀 소음이 안 나다가 페달링을 할 때마다 소음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페달도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웬만한 소음은 다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초기 세팅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접이식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는 원 사이즈이기 때문에 피팅을 각자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안장과 핸들 사이의 간격이죠.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듯이 이렇게 팔꿈치 끝부분을 안장 코 부분에 대고 이렇게 팔을 쭉 뻗었을 때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안장과 핸들 사이의 간격을 맞춰주시면 되고 안 맞다고 하시면 이렇게 안장을 앞뒤로 조절을 해서 맞추시면 좋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안장은 안 건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안장이 너무 뒤로 가게 되면 이 안장과 각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이 핸들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조금 이렇게 꺾였는데 이 각도가 지금 12도짜리 핸들 포스트인데 6도짜리도 있고 0도짜리도 있고 이 각도에 따라서
튜닝을 해주시면 안장과 핸들 사이의 간격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조절 방식이 아닌 고정 방식의 핸들 포스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로드 자전거나 MTB 자전거를 보시면 이렇게 핸들 부분이 높이 조절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그 사이즈에 맞게 피팅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높이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라이딩을 해봤을 때 160 후반에서 170 후반까지는 이 핸들 포스트의 높이가 290mm에서 310mm 그 사이로 구매를 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키가 180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310mm 이상의 핸들 포스트를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신장이 크시기 때문에 안장이 더 위로 올라가면서 좀 공격적인 자세가 나오게 되겠죠. 웬만하면 이렇게 앞으로 숙여서 타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안장이 너무 낮고 핸들이 높아버리면 장거리 라이딩에는 좀 적합한 피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핸들 포스트의 높이가 290mm에서 310mm 사이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접이식 자전거 타면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타시지 말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한번 이렇게 해보셔서 소음 없이 쾌적한 그런 라이딩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